이니 씨, 지금 회사에 출입 입고 왔어요? 네, 짱 편해요. 알아서 척척척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아프 손가락들이 있어요. 시키면 기깔나게 잘하는데 안 시키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칭찬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부끄러워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한 과장님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팀에 이니 씨라는 후배가 있는데 회사에 추리닝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래갖고 이니 씨, 지금 회사에 추리닝 입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이니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편해서요. 편해서요. 또요? 자유복인데요. 자유복인데요. 또요? 갈아입을 건데요. 갈아입을 건데요. 아, 자, 이니 씨, 지금 회사에 추리닝 입고 왔어요? 네, 짱 편해요. 이러고 자리에 앉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짱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 피드백도 못하고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난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요, 과장님들이 후배와 업무 소통하시면서 피드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피드백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그런지 안색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네. 역시 이 승진의 맛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미 얼굴이 과장상이세요. 과장상이신데 자, 지금 옆에 동료 파트너분들 계시잖아요. 현재 직장에서의 행복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경매사처럼 빠르게 동료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추 7점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높은 편.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1% 안에 드시는 정도의 행복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블라인드라는 앱 아시죠? 네, 블라인드에서는 매년 직장인 행복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가 41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70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다닐만한 회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위 10% 회사의 평균값도 61점이라고 하니까 이 회사 혹시 자리 없어요? 제가 다니고 싶네요. 아주 훌륭한 회사다. 몹시 훌륭한 회사다. 61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행복도가 가장 낮은 연차는 몇 년 차일까요? 가장 낮은 연차. 3년 차. 3년? 아, 다 보릿고개를 넘으셨군요. 네, 3년 차. 네. 실제로 행복도는 1년 차를 기점으로 해서 수직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저점을 찍는 연차가 5년 차에서 8년 차이다라고 해서 대리급이라고 하죠. 대리급이 가장 화도 많고 행복도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일도 많은 지금 연차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제 행복이 나날만 펼쳐지네요. 네, 아주 수직 상승하는 이제 직급들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지금 11개 키워드가 있는데요. 과장님들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직장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11개 키워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직장 관계. 난 워낙 업무니까. 자, 어떤 키워드를 고르셨나요? 상사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업무. 업무 의미가. 상사와의 관계. 상사와 관계. 다들 관계가 좋으신 거죠? 아, 관계가 좋으셔서 지금 그걸 고르신 거죠? 네. 업무 의미. 업무 의미가. 업무 의미. 업무 의미가 압도적이었어요. 역시 여러분들 업무 의미감이 충만하셔가지고 지금 행복도가 높으신가 봅니다. 네, 실제로 보니 연구 결과를 보니 직장 내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 의미감이고요. 그리고 복지, 심리적 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복지라는 키워드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복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주는 복지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워라밸 맞는 삶을 요즘 주니어들은 복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 의미감이 뭐예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업무 의미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무 의미감이 낮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죠?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굳이 내가 능동적 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 그러면서 저 안 하죠. 그래서 시켜야지만 일을 하는 수동적인 그런 업무 태도를 보입니다. 수동적인 업무 태도를 보면 어때요? 뭐 고가가 안 좋겠죠. 고가가 안 좋으면 뭐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죠. 이게 악순환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한번 쭉 살펴보시면 특히 팀 내 한번 보세요. 자,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들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후배들 중에 알아서 척척척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아프 손가락들이 있어요. 시키면 기깔나게 잘하는데 안 시키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업무 의미감이 낮은 친구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업무 의미감이 낮으면 내가 굳이 이걸 왜 나서서 해? 똑같은 월급 받고? 라는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업무 태도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소외감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좀 둬서 이야기할 거는요. 이 업무 의미감을 충만하게 줄 수 있는 피드백 스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이니 씨처럼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요청 피드백이 있을 거고요. 업무 의미감이 없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후배에게 할 수 있는 인정 피드백이 있습니다. 인정 피드백이 있는데, 자, 인정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걸 우리가 인정 피드백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들 평상시에 칭찬 자주 하세요? 왜 칭찬 자주 안 하세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보통 제가 칭찬 잘하세요라고 하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칭찬할 거리가 없다.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상태가 애가 메롱인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라고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요. 칭찬을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잘한 행동이 있어야지 칭찬을 하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부끄러워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야 대박! 와! 야 짱! 밑도 끝도 없도 짱이래요. 후배 입장에서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내가 뭐가 짱이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 진지게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했어? 분명히 칭찬인데 혼나는 느낌이 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정 피드백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드백을 듣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새로운 발견을 돕도록 하는 게 좋은 칭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꼭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후배가 잘한 행동을 찾지 마세요. 자, 그 후배가 했던 일상적인 행동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그 친구가 했던 일상적인 행동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 태희라는 후배에게 자료조사 해오라고 했어요. A라는 자료조사 해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B라는 자료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B라는 자료가 허접해. 이딴 걸 자료라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희 씨, 내가 A 자료 부탁했는데 B까지 준비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태희 씨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아셨구나. 내가 살짝 애썼는데 아시네? 라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에게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과장님들이 의미부여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찾아주시는 건데 자, 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B까지 갖고 왔어요. 어떤 강점 자원이 있을까요? 요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교재에 실어놨어요. 교재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아주 그냥 키워드를 빽빽히 넣어놨어요. 거기서 요걸 동그라미 쳐서 요걸 강점 자원으로 친구에게 이게 있구나 찾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태희 씨가 분명히 A만 시켰으면 A만 해와야 되는데 B까지 해왔잖아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부여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희 씨 보니까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데 야, 그리고 시야도 넓어 어떻게 B까지 봤어? 라고 그 친구가 한 행동에 강점 자원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본인이 영향력 있다라고 하면 그거 또 해야겠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태희 씨 덕분에 내가 놓칠 수 있는 자료까지 챙겼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후배가 했던 일상적인 행동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했던 행동, 그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언급해 주고요.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친구가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너는 굉장히 조직에 업무 의미감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인정 피드백 스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과장님 요 근래에 후배들한테 했던 칭찬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없다라고 하면 억지로 찾아볼게요. 찾아보시고 자, 그걸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CSC 공식이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기억하시나요? 짱편했던 우리 이니 씨? 네, 이니 씨에게 어떻게 요청 피드백 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